혹시 어르신들께서는 지금까지 검은 콩이 신장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믿어 오셨나요? 저도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신장 건강과 전통 식생리를 연구해 오며 깨달은 건 우리 부엌 속 평범한 뿌리 채소들이 검은 콩보다 훨씬 강력한 신장 회복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의학과 영양학 연구를 보면 어떤 뿌리들은 검은 콩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항산화 작용과 세포 보호 효과를 보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야간뇨를 줄이고 노폐물 배출을 돕고 흰머리 진행까지 늦춰주는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검은 콩만 고집하느라 부엌 속에 숨어 있던 진짜 보물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도현입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이 7가지 뿌리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신장을 서서히 되살리는 천연 울타리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어르신들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정말 조용히 일합니다. 아플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죠.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뿌리만 제대로 아신다면 신장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고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게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가족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신장 때문에 고생하신 가족이 떠오르신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만났던 63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민 생활로 피로가 쌓여 밤마다 3번 이상 깨고 머리카락이 빠르게 휘어지며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늘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분은 검은 콩이 신장의 최고라 믿고 매일 콩물을 마셨지만 몸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님은 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몸은 계속 무겁고 밤에는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콩은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에 몇 가지 뿌리 채소를 더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와 토란, 연근을 번갈아가며 죽처럼 드시도록 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김정수님은 밤에 한 번밖에 안 깨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피검사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생활 습관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 회복과 직접 연결되는 뿌리식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우리 조상들이 산에서 캐 먹던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말을 산약이라고 부르며 신장의 정기를 보충하는 최고의 음식으로 꼽았죠. 저는 연구 과정에서 마가 신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마에 들어있는 뮤신 성분이 신장 조직의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혈류 순환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은 만성 피로와
야간여로 고생하셨는데 아침마다 마죽 한 그릇씩 드시기 시작한 뒤 석 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마늘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가라죽으로 드시거나 얇게 썰어 찜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마늘은 성질이 차갑지 않고 중성에 가까워서 대부분 체질에 잘 맞지만 소화가 약한 분은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로 뭘 드시나요? 오늘부터 마죽 한 그릇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토라는 예로부터 추석 명절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토란탕 한 그릇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건강을 나눴죠. 토란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자료를 보면 토란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640mg으로 고구마보다 높습니다. 이 칼륨이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님은 72세 이정희님이셨는데 혈압이 높고 부종이 자주 생겼습니다. 토란을 삶아서 국으로 드시길 권했더니 2달 뒤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토란은 껍질을 벗긴 후 삶아서 국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서너 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다만 토란에는 수산이 들어있어서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평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도 처음엔 소량부터 드세요. 토란 국물에 들깨가루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연근은 물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입니다. 연꽃의 뿌리죠. 연근은 신장뿐 아니라 폐와 위장까지 함께 돕는 식품입니다. 연근에는 타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근의 폴리페놀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셨던 최영자 69세님께 연근차를 권해드렸습니다. 연근을 얇게 썰어 말린 뒤 차로 끓여 드시게 했더니 석 달 뒤 소변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당뇨로 인한 신장 부담이 줄어든 거죠. 연근은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이나 조림으로 드셔도 좋고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연근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 몸이 찬 분은 생강을 함께 넣어 드시면 균형이 맞습니다. 하루 50g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더딜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근차 한 잔을 하루 일과의 시작으로 삼아 보세요. 무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한 채소입니다. 김치의 주재료이기도 하죠. 그런데 무가 신장에 이렇게 좋은 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서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무는 수분 함량이 높아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자연스럽게 촉진한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김순옥님은 만성 부종과 소변 불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물을 갈아서 즙으로 드시도록 했더니 한 달 만에 부종이 빠지고 소변이 시원해졌다고 하셨어요. 무는 생으로 가라즙을 내서 드시거나 삶아서 국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는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익혀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생물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무국 한 그릇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영양도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고구마는 간식으로도 주식으로도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신장으로 가는 독소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장도 함께 약해지는데 고구마는 이 두 곳을 동시에 돕는 식품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66세 정미경님이셨는데 변비와 피로로 고생하며 크레아티닌 수치도 높았습니다. 고구마를 하루 한 개씩 찌거나 구워 드시게 했더니
2달 뒤 배변이 편해지고 피로감도 줄었으며 수치도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되 껍질째 드시면 영양이 더 풍부합니다. 다만 고구마는 당질이 높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1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조금씩 나눠 드세요.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실 때 물을 충분히 함께 마시면 속이 편합니다. 칠근산과 들에서 자라는 덩굴식물의 뿌리입니다. 옛날부터 해열과 해독에 사용했죠. 칡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의 혈류를 개선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을 보면 칡은 신장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노화를 늦춘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나 과로로 신장이 약해진 분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이창호님은 오랜 음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칡가루를 물에 타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했더니 석 달 뒤 소변색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칡은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드시거나 말린 칡을 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칡은 성질이 서늘해서 몸이 찬 분은 대추나 생강을 함께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10g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칡차 한 잔에 꿀을 조금 넣으면 마시기 편하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울금은 카레의 주원료로 알려진 강황과 비슷한 뿌리입니다. 노란색을 띠는 이 뿌리에는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대한한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울금은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신장 조직 손상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께 도움이 됩니다. 저는 류마티스로 오랫동안 약을 드셨던 67세 송경희님께 울금차를 권했습니다. 울금 가루를 조금씩 물에 타서 드시게 했더니 2달 뒤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울금은 가루로 해서 요리에 넣거나 차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하루 3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울금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간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또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서 수술 전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울금차를 드실 때 후추를 약간 넣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7가지 뿌리식품이 신장을 어떻게 돕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일상 속 실천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신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마시면 신장이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장 결석 예방과 노폐물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만성 피로와 소변 불편을 호소하셨던 한 어르신께 하루 8번 한 번에 한 컵씩 따뜻한 물을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 소변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며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물은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마시는 게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에 한 잔씩 나눠 마시세요. 다만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은 갑자기 물을 많이 드시면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정량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지금부터 조금씩 늘려보세요.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자야 신장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늦은 취침은 신장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결국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평소 자정 넘어 주무셨는데 아침마다 눈이 붓고 소변이 탁했습니다. 밤 10시 전에 주무시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신 뒤
2달 만에 부종이 사라지고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신장뿐 아니라 간과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가능하면 해가 지고 2~3시간 뒤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잠이 안 오신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셔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짜지 않게 먹는 습관도 신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계속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장 조직이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이하인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평균 10g 이상을 드신다고 합니다. 저는 혈압이 높고 부종이 있던 한 어르신께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발목 부종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많이 드시고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들기름으로 간을 맞추세요. 젓갈, 장아찌, 라면 같은 가공식품도 염분이 높으니 가능한 피하시고 외식할 때도 간을 약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적응됩니다. 맛을 내고 싶으시면 마늘, 생강, 파, 버섯 같은 재료로 풍미를 더하세요. 짜게 먹는 습관만 고쳐도 신장 수명이 10년은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찬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음료는 몸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여름철에 얼음 든 음료를 자주 드시면 신장이 차가워져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은 따뜻함을 좋아하고 차가움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차는 연근차, 칡차, 울금차입니다. 연근차는 신장과 폐를 함께 돕고 칡차는 해독과 혈류 개선에 좋으며 울금차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 차를 번갈아 가며 하루 2~3잔씩 드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차를 끓일 때는 팔팔 끓이지 말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우려내세요. 차 한 잔에 대추나 생강을 함께 넣으면 맛도 좋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는 이뇨 작용이 강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약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와 토란, 칠근 소화가 약한 분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세요. 울금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간 질환이 있으신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 울금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니 수술 예정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도 주의하세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은 토란이나 시금치처럼 수산이 많은 식품을 과다 섭취하지 마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고구마나 단 음식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어떤 식품이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당량을 지키고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 뿌리 식품과 한 가지 생활 습관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마죽과 일찍 자기를 목표로 삼고 다음 주는 연근차와 짜지 않게 먹기를 목표로 삼는 거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갑니다. 석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생활 습관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검은 콩이 신장에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물론 검은 콩도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 토란, 연근, 무, 고구마, 칡, 울금 이 7가지 뿌리들이 신장의 기능을 돕고 피로를 줄이며 혈압과 혈당, 그리고 숙면까지 함께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상식에 머물면 비싼 보조제만 늘어나고 신장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믿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식탁을 조금만 바꾸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이 열립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이죠.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능이 남아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배운 7가지 뿌리와 4가지 생활 습관만 기억하신다면 신장은 여러분의 노년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이 맑아지고 피로가 풀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마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신장을 살리고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마죽 만들기 어려우시면 마를 얇게 썰어 찜으로 드셔도 좋고 마 가루를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셔야 몸이 변합니다. 처음엔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밤 십시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늦게 자는 습관 하나만 고쳐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잠이 안 오시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연근차 한 잔을 드세요. 스마트폰은 침대에 두지 마시고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짜게 먹는 습관도 오늘부터 바꾸세요. 국물은 반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헹구어 드시고 소금 대신 들깨가루로 간을 맞추세요. 처음엔 싱겁지만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러면 예전에 먹던 음식이 오히려 너무 짜게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차를 가까이 하세요. 연근차, 칡차, 울금차를 번갈아 드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찬 음료는 잠시 입은 시원하지만 속은 차갑게 만듭니다. 신장은 따뜻함을 좋아합니다. 차 한 잔이 약 한 알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과 함께 간 건강을 지키는 식품과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과 신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하나도 따라서 약해집니다. 반대로 함께 관리하면 상승 효과가 엄청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가족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겁니다. 신장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마죽 한 그릇, 연근차 한 잔, 밤 십시 취침 이 3가지만 지켜보세요. 석 달 뒤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장,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뿌리식품이나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